네, 이제는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들 충분히 다루었고, 좀 이렇게 아주 좋은 프로퍼티들이 있습니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엄밀하게 하나하나를 다 증명하진 않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제가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하지만 그런 좋은 프로퍼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프로퍼티에 대해서 이 슬라이드는 서머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평균에서 시메트릭하죠.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파라미터라이즈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뮤와 시그마를 알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것 자체는 컨티뉴어스한 어떤 펑션인데, 그 펑션에서 그것을 알기 위한, 그걸 캐리하기 위한 정보가 이렇게 두 개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우시안인 경우에는 그 펑션 에스티메이션 문제가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문제로 심플리파이 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했고, 이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적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그 멀티베리의 경우에 인디펜던트 하면 언코릴레이트 되어 있습니다. 그건 맞는데 언코릴레이트 되어 있다고 해서 인디펜던트는 자동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우시안인 경우에는 코릴레이션만 따져서 이것이 언코릴레이트 되어 있다고 하면 자동으로 가우시안 경우에는 그 랜덤 베리어블, 랜덤 벡터가 인디펜던트 합니다. 아주 독특한 구조, 독특한 성질이긴 한데, 제가 여기서 자주 쓰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인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아래에 클로즈 되어 있다는 말 어떻게 쓰냐면, 어떤 의미로 제가 여기서 사용을 했냐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있죠. 예를 들어서 y는 ax. 그래서 x도 랜덤 벡터고 y도 랜덤 벡터라고 하고 어떤 a라는 주어진 행렬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은 좀 더 확장되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만약 x라는 랜덤 벡터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면 이러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었던 했을 때 y 자체도 정말 신기하게도 역시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클로즈 되어 있다는 말을 제가 썼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제가 이러한 성질들을 정확하게 언급을 하지 않고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증명은 하지 않겠지만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역시나 해도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은 역시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다. 당연히 평균과 어떤 그 시그마는 달라지겠죠. 하지만 요 관계식에서, 그래서 요 관계식일 때는 평균은 y의 뮤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를 먼저 따져보면 a의 뮤의 x 플러스 b가 될 테고, 시그마 y는 시그마 x에다가 a의 a 트랜스포즈라는 요것들을 우리가, 여기는 b가 없는 거는 당연히 b는 평행이동이니까 베리언스하고는 얼마나 스프레드 되어 있는지 상관이 없겠죠. 그런 것들이 공식에 다 우리의 상식과 매칭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멀티베리엇 가우시안 분포가 있을 때 reduced dimension, 그러니까 차원을 줄이는 거죠. 차원을 줄인다는 얘기는 무슨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가 되었던 이게 멀티베리엇을 하겠습니다. 차원을 줄인다고 하면 여기서는 예를 들어 x1으로 줄이겠죠.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마지널라이제이션을 시키는 거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조인트 프로버빌리티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을 예를 들어 x2에다가 하면 이거는 px1이 되는 거죠. 이러한 식으로 이것에 대한 기하학적 의미는 분포가 있을 때 프로젝션을 시키는 겁니다. 이 방향으로 이렇게 프로젝션을. 그러면 뭔가 그 joint density probability에서 marginal density probability가 구해질 텐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one joint multivariate distribution이 가우시안이면 그것을 프로젝션 시킨 marginal density probability 역시 가우시안이다라는 걸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림에서 보면 이것이 벨 쉐입이면 프로젝션 시켜도 역시나 차원이 하나 떨어지긴 하지만 어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가질 거라는 것을 크게 어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marginalization 또 projection, 이게 기하학적으로는 projection이라는 거 이해하시고, 수학적으로는 증명을 하기가 좀 이렇게 뭐 계산을 많이 해야겠지만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지오메트릭하게 받아들이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아마. 예. 그래서 역시나 여기서도 가우시안에 클로즈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차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변수가 있었을 때 이렇게 이것도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x2가 주어지면 컨디셔닝을 해서 x1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컨디셔닝인데 기하학적으로는 이 그림에서 보면 하나를 고정시켜서 슬라이싱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x2가 주어져 있은 경우를 따지는 거니까. 그랬을 때 여기에 어떤 특정한 면으로 슬라이싱을 하고 남은 단면을 봐도 이건 역시 가우시안 분포라는 겁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뭐 편하게 받아들이셔도 좋고, 아니면 좀 이것이 좀 여러분들이 직관적이지 않거나 좀 부담스러우면 뭐 이것을 증명하는 자료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affine transformation 또는 projection, marginalization을 얘기해줬고, slicing, conditioning이라고 해서 좋습니다. 전부 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클로즈 되어 있다는 팩트가 중요한 겁니다. 예. 그리고 특히 머신러닝 쪽에서 AI 쪽에서 가우시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제가 컨디셔닝을 하면 이것은 나중 추후의 인프런스와 관련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요 말을 여러분들이 뭐 이해를 못 하셔도 좋고, 제가 추후에 이런 것들을 자주 언급을 할 예정이라서, 여러분들 지금은, 컨디셔닝이라는 게 있고,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인데,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것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면 컨디셔닝 슬라이싱을 해도 역시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다. 여기에 대한 어떤 좋은 어드밴티지, 어떤 좋은 장점들은 제가 추후에 예시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따져보죠. affine transformation 가우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x가 주어 있다고 하고 이런 변형을 하게 되면 역시나 y도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건 외우세요. 이건 외우셔야 될 것 같고, 그럼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y니까 이거에 대한 평균이 있을 때 코베넌스 매트릭스가 있겠죠. 그것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꼴을 꼭 한번 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그 affine transform이 아주 특수한 경우인데 좀 재밌는 경우가 있어서 가우시안 랜덤 벡터의 컴포넌트 제목이 이렇게 됩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x라는 랜덤 가우시안 랜덤 벡터가 평균은 0이고 어떤 시그마라는 코베넌스 매트릭스를 가지는 분포를 가우시안 분포를 가진다고 했을 때 C라는 것은 유닛 벡터입니다. 뭐 여기서 이제 n dimensional space에서 그리고 여기도 뭐 그러면 시그마를 n by 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거는 뭐냐 하면 트랜스포즈를 시킨 거니까 뭐 C1, C2, Cn이 되는 거고, X1, X2 이렇게 해서 Xn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결국은 CI, XI 해서 하나의 스칼라인 숫자가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Y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AX 플러스 B affine 또는 linear transformation의 일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는 랜덤 벡터에서 랜덤 베리어블이 나오는 거고, X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면 Y도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를 테고, 이 경우에는 Y가 유닛 베리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는 그전 슬라이드에서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아무 문제가 없고, C라는 것은 유닛 벡터이고 이것에 대한 기하학적인 의미는 X라는 벡터를 C 방향으로 이너 프로덕트 한 거니까 Y라는 것은 C 방향으로의 X 컴포넌트를 의미합니다. 무엇이냐면 벡터로 보면 이게 X고, 만약에 C가 이 방향이면 해서 이너 프로덕트를 하니까 이게 C, Y의 길이겠죠. 왜냐면 C가 유닛 벡터니까. 그래서 X를 Y, C 쪽으로 프로젝션 시켰을 때 Y의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Y가 유닛 베리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니까 우리가 이것도 계산할 수 있고 시그마 Y도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식에 의해서 0이고, 여기서는 원래
A 시그마 X A 트랜스포즈니까 여기 C 트랜스포즈 시그마 C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이제 유닛 베리어블이니까 뭐 시그마 제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코베런스 매트릭스는 데피니션에 의해서 코베런스 매트릭스 Y는 이거에 Y의 제곱에 마이너스 2의 Y 제곱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것이 0인지 여기가 제곱이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0인 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거의 의미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베리언스인 거죠. 그리고 평균은 0이니까. 그래서 베리언스의 그 expectation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아니면 뭐 코베런스 매트릭스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x가 주어져 있고 c 값을 c의 벡터의 방향을 바꿔가면서 이거는 이제 베리언스니까 이것에 맥스마이즈가 되는 c도 있을 것이고 미니마이즈 하는 c도 있을 겁니다. 아마. 됐죠? 그래서 이 값을 미니마이즈 시키는 유닛 벡터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이거에서 아이겐 어널리시스를 한 다음 아이겐 벡터를 구하고 가장 작은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가 거기에 해당하는 C가 되는 거죠. 여기를 맥스마이제이션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largest 아이겐 밸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맥스가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혹시 어디서 보았던지 저희가 PCA를 하면서 프로젝션을 시키는 거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한 어떤 이 디렉션으로 그리고 그 디렉션인데 그 C를 찾는 거죠. 그래서 베리언스가 가장 큰 쪽 또는 뭐 가장 작은 쪽 결국은 그걸 저희가 계산을 할 때도 아이겐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이렇게 계산한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일 때는 어파인 트랜스폼 또는 리니어 트랜스폼이고 그 경우에 트랜스폼된 그 새로운 랜덤 벡터, 랜덤 베리어블의 그 시그마와 코베런스 매트릭스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이제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이것을 한번 PCA와 여러분들이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marginal probability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두 개 이걸 스칼라로 생각해도 좋고 아니면 이거를 또 하나의 랜덤 벡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각각의 평균이 있을 테고 각각의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x1 지금 x1, x of 1이고 x of 2가 있는데 뭐 그냥 심플하게 그냥 그 컴포넌트 숫자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가우시안 랜덤 벡터인 것을 알고 있고 x1 컴포넌트만 보면 이것은 가우시안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이제 질문인 겁니다. 그랬을 때 마진을 이것을 보는 게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이죠. 가우시안이면 x1만 싱글로 봐도 역시나 가우시안이라는 얘기이고 더 놀라운 것은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거의 뮤는 그러니까 x1은 뮤1이 되는 거고 이거의 코베런스 x1은 시그마 5원이 이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관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 당연한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지널 프로바빌리티를 이렇게 수식으로 보면 블락 매트릭스나 아니면 또 이렇게 봤을 때 여기만 관심이 있으면 여기만 저희가 이렇게 솎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을 평균으로 가지고 요것을 코베런스 매트릭으로 가지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일 거냐? x1, x2가 있을 때 만약에 이렇게 곱하면 x1만 나오겠죠. x1만 이건 뭡니까? 이게 x였으니까 어떤 특정 a 역시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가우시안이 클로즈 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역시나 이 컴포넌트 또는 프로젝션을 시킨 마지널도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인 거고, 그 결과를 따라서 여기 계산해보면 뮤가 그대로 나오고, 이런 공식으로 코베런스 계산하면 이 컴포넌트가 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부분의 랜덤 벡터 역시 가우시안이고, 이것은 직관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수학적으로 보인 거고,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에서 지오메트릭하게 인사이트를 드리는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x1, x2라고 하고, 지금 이 그림이 여기가 보면 0,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너레이팅을 했어요. 제너레이팅을 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를 한 거고, 제가 마지널라이제이션을 해야 되니까 프로젝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방향으로 프로젝션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히스토그램을 그렸어요.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이렇게 나왔고, 이 방향으로 프로젝션을 해서 데이터를 히스토그램을 그렸습니다. 엄밀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같다는 걸 제가 그냥 뉴메리컬하게 보이는 겁니다. 증명을 한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마지널라이제이션 또는 가우시안 멀티 또는 랜덤 벡터에서 일정 특정 부분의 컴포넌트를 뽑아냈을 때 그건 역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는 것을 지금 비주얼하게 여기가 일러스트레이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이 그림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젝션을 시켰을 때도 역시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그리고 보면 여기에 평균은 여기가 0이니까, 그리고 이쪽 평균은 1이겠죠. 여기서 왔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마지널라이제이션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될 텐데,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역시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인 것. 그리고 여기서 제가 증명은 하지 않겠지만 probabilistic machine learning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라는 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x와 y가 벡터로 있을 경우에 이게 평균, 그리고 이렇게 코베런스 매트리스가 주어져 있다고 하죠. 그럼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이 전체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있습니다. 전체가. 그랬을 때 이 전체 중에 일부 y가 observe 하거나 measure 했다고 치죠. 그러면 x의 값은 conditional probability로 치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건 역시 이제 정답부터 말씀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고, 이것이 평균이고 이것이 코베리언스라는 것을 제가 정답부터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멀티베리에이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를 걸어도 그 컨디션을 걸어도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역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고, 평균과 분산이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이건 여러분들이 따로 한번 그 유도 과정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꼭 한 번은 점검을 하셔야, 체크업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의 mean은 이 부분이죠. 코베런스는 이 부분,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좀 설명을 먼저 드리면, y를 측정을 했죠. 그리고 x, 그러면 예를 들어서 y를 모르면 그냥 μx겠죠. x만 주어지면. 근데 우리가 y 값이 어떤 값인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은 그냥 만약에 컨디션이 없었으면 당연히 컨디션이 없었으면 x의 expectation은 μx, 저희가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y 값을 measure 했으니까, 그러면 y가 예를 들어서 μy가 있을 테고, 이것은 차이가 y의 평균이 있을 테니까, 요거는 그냥 어떤 그러면 이건 y고 여기는 x죠. 그러니까 다시 x 쪽으로 가야 될 텐데, 그러려면 y의 인버스를 취하고, 이것은 y에서 x로 간 걸 더하면
뭐 이거 제가 엄밀하게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expectation에 y가 주어졌을 때 x의 그 평균이 expected 된 value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y가 없으면 그냥 당연히 x였겠죠. 근데 y가 우리를 값을 알고 있으면 평균에다가 y의 평균을 빼고 그것을 y라는 이것은 어떤 스프레드 된 정도라고 말했으니까 variance니까 그걸로 뭐 인버스니까 나눠주는 거죠. 노멀라이즈 시켰다고 치고 그 다음 그 y에서 x로 관계심을 따지는 그럼 결국은 여기서 여기까지 오면 x에 관한 뭔가 어떤 형태의 변화되고 y로 노멀라이징을 한 다음 x로 변환되었다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베런스는 뭐 이렇게 식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y가 없었다면 x에 해당하는 코베런스겠죠. 그리고 여기는 x에서 y로 가고 y로 나눠주고 y에서 x로 다시 온 거를 빼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코베리언스도 뭐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냥 그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의 conditional probability covariance matrix가 그냥 x로만 있는 marginal covariance보다 항상 작다는 겁니다. 코베리언스라는 것은 얼마나 스프레드 되어 있냐니까 코베리언스가 크면 클수록 내가 예측하는 이 평균치의 uncertainty가 크다는 겁니다. 크다는 거죠. 그런데 y 값을 measure하거나 y 값을 알고 있으면 알았을 때의 conditional probability의 코베리언스는 모를 때보다 이렇다는 거죠. 더 폭이 좁다는 겁니다. 그래서 conditional confidence interval이 narrow한 거죠. 더 좁은 거죠. 제가 왜 이건 증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증명을 해서 이것을 보이는 것보다는 이것에 대한 파이널 의미를 여러분들이 몸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y를 알고 있으면 measure를 하면 근데 그냥 y가 있는 것이 아니라 x와 y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어떤 코릴레이션이 있겠죠. 이것이 서로 인디펜던트 하다고 하면 y를 아는 것이 x를 아는 것에 아무런 정보가 없죠. 그거는 여기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다 보면 여기가 다 0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y를 아는 것이 x를 아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것들 여기서도 볼 수 있고 만약 이 두 개가 디펜던트 하거나 코릴레이트 가우시안에서는 이 두 개가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코릴레이트 되어 있거나 디펜던트 하면 이 값들이 넌지로일 테고 이러한 식으로 계산이 될 텐데 그러면 y에 대한 정보를 조금은 힌트를 얻는 거죠. 그래서 y를 더 잘 예측하고 또는 예측을 했을 때의 확신, uncertainty가 적거나 confidence가 더 큰 겁니다. 뭐 심플하게 얘기를 하면 뭐 이렇게 데이터들이 분포가 해 있다고 치면 여기가 y고 여기가 x라고 하면 y 값을 안다고 하면 x 값이 어느 정도 이 사이에 있을 거라는 걸 저희가 훨씬 더 알죠. 만약에 y 값을 모른다고 하면 x 값이 어디에 있을지 이렇게 폭이 훨씬 더 넓은 거죠. 여기는 더 좁아들었죠. 그래서 이 값으로 여기를 예측하는 것은 평균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폭과 이 폭에 대한 것은 confidence 또는 covariance에 해당한다고 여러분들이 어떤 직관적으로 의미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멀티밸류 랜덤 벡터에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면 그 중에 특정 일부의 컴포넌트를 우리가 메저를 하거나 알고 있다고 하면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를 통해서 다른 것들에 대한 분포를 알 수 있고 그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 역시 가우시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도 계산할 수 있고 커베런스 매트릭스도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컨디셔닝은 슬라이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예제를 가지고 왔는데 뭐 여기서 만약에 y가 우리가 4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엄밀하게는 이 정확한 4값이 좀 제가 실제로 코딩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어떤 레인지를 줬습니다. 이렇게 엡실론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데이터 포인트를 히스토그램으로 플롯을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첫 번째, 이건 역시 가우시안처럼 생겼다. 이거 증명을 한 건 아닙니다. 제가 뉴메리컬하게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뭐 값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대충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conditional probability의 이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 전체를 보면 훨씬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었을 때 보다 지금 훨씬 범위가 줄어들었죠. 쉐입이. 그래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이거 또한 폭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비주얼하게 제가 좀 간략하게 좀 뉴메리컬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좀 여기서 좀 엄밀하게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어떤 특정 값이어야겠지만 뉴메리컬하게 보이기 위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작은 어떤 엡실론을 선택한 다음 여기에 해당하는 데이터 포인트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쪽으로 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주피터 노트북에서 저희가 랩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코딩이 되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좀 장시간에 해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저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바로 확률적으로 바로 접근을 한 것이 아니라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좌표 변환 그리고 타원에 대한 것을 가지고 기하학적으로 타원이 인디펜던트 하냐 디펜던트 하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다뤘고 그것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특히나 멀티 베리에이션에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한 컨투어에 대한 것이 일립스와 관련이 되어 있다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우시안을 정리를 했고 특히 가우시안을 우리가 자주 쓰는 이유는 나이스한 프로퍼티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 마지널라이제이션을 해도 컨디셔닝을 해도 역시나 다 가우시안이고 뭐 리니어 트랜스폼, 어파인 트랜스폼을 해서 역시나 가우시안이고 이러한 것들을 다양하게 아주 좋은 성질들이 있기 때문에 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확률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확률에 대해서 좀 정식으로 배우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복잡한 이론들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쓸 때는 그 확률들 대부분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많이 가정을 하거나 실제 여러분이 다루는 그 랜덤 베리어블, 랜덤 벡터들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거나 아니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가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좋은 프로퍼티를 여러분들이 잘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거나 이해를 하고 있으면 확률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문턱이 낮아지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시간을 할애를 많이 해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